뽕. 자, 또 그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 관련된 중요한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어떻게 내봅시다. 우선 여기에 이중결합 있죠. 이중결합 찾았죠. 이중결합에 HX라고 해서 수소하고 할로젠이에요. 수소하고 할로젠. 얘가 이제 반응이 아주 전형적인데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선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볼게. 여기에 있는 CH2Cl2라는 놈이 있어요. 얘 이름은 우선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 메틸렌 클로라이드. 의미는 얘가 살짝 극성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할 때 CH2Cl2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매 속에 사는데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쓰게 돼 있고요. 자, 여기에 HBr을 반응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탄소, 그 탄소 쪽으로 어떻게 요 브로마이드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표시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이제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죠. 맞아요? 이중결합 있죠? 그러면 저 이중결합이 있는 이쪽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수소가 있죠. 근데 수소가 있는 쪽으로 여기 있는 요 수소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긴 할 텐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반응 개요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을 때 이쪽 탄소로 브로마이드가 들어가고 수소가 붙어 있었던 탄소 쪽으로 외부의 수소가 들어간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빨갛게 색깔 넣어서 서클링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명심해서 봐야 돼요. 상무씨 알겠죠? 어디냐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였죠? 저게 뭐예요? 저번 시간에 걸 복습을 했다면 알 수 있죠. 저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잖아. 저 뭐야? 한국씨 이게 뭐야? 저 뭐야? 하하, 건희씨 저 뭐야? 큐나 저 뭐야? 이런 아무도 복습을 안 했어. 큰일이야. 바로 봐. 마르코프 니코프 노즈라고 했죠? 마르코프 니코프 노즈 기억 안 나요? 뭐로? 수소를 가리키면 갑자기 빛을 모르는 뭐로? 수소를 가리키면 바로 저게 나와야 돼요. 바로 저게 나와야 돼요. 자, 뭐라고 그랬었냐면 저렇게 이중결합에 수소가 들어갈 때 수소는 주로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수소가 붙어 있었던 탄소 쪽으로 꼭 들어간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수소에 동그라미 치는 순간 머릿속에 마르코프 니코프를 딱 떠올려야 돼요.
그게 안 떠오르잖아? 준비가 안 된 거야. 알겠죠? 지금 이제 건이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런 게 유기화학이야. 외워야 돼. 알겠죠? 너 탁 보자마자 눈에 저게 탁 들어와야 돼. 알겠죠? 그렇죠?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케니즘.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럼 이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할로젠은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큰 편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큰 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분 전화가 항상 뭐예요? 할로젠은 델타 마이너스라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럼 수소는 델타 플러스예요, 델타 마이너스예요? 수소는 델타 플러스니까 수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전자가 부족하네요, 전자가 풍부하네요. 전자가 부족하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수소는. 알겠죠? 자, 그러면 전자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당연히 전자가 뭐한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풍부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전자가 풍부한 게 누구라고 또 외우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전자가 풍부해요?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여기에 있는 요 파이 결합이 이렇게 항상 전자가 풍부한 것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상호씨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파이 결합은 전자가 풍부하다. 자, 그러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전자는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 전자가 저 수소한테 전자를 주는 거야. 그 다음 뭐가 돼야 되지? 상호씨 그 다음 뭐 돼야 돼? 그 다음 유기화학에서는 매 순간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유기화학에서는 매 순간 뭘 만족해야 돼? 옥텟, 그 다음 무조건 옥텟 알았어요? 전자 이동이 되고 나면 그 다음 항상 옥텟을 생각해야 돼. 그렇다면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야? 하나 나가야 되지. 그래서 이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요 시그마 결합 전합성을 브로마이드한테 주는 거야. 상국씨 뭘 위해서? 옥텟을 위해서. 아시겠죠? 기분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제가 어떻게 되느냐? 버러버러버러버 슈쇼가 여기 이렇게 달라붙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보시다시피 원래 있던 수소, 자 표시하지 않으면 여기 수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수소가 있었던 탄소 쪽으로 외부의 수소가 들러오게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성식 기억나요? 그래서 이때 이미 여기에서 원래 수소가 붙어있던 탄소 쪽에 수소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무슨 룰이라고 했었죠? 마르코프 니코프를. 그래서 내가 줄여서 이제 앞으로 M 타입 이렇게 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마르코프 니코프 룰로 이렇게 수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왜 저렇게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게 되지? 왜 저렇게 따르게 되지? 왜 저렇게 되지? 왜 저렇게 돼야 돼? 다 얘기했잖아. 지난 일주일 동안 완전 백지 상태 같아. 복습을 안 했다는 친구들. 내가 5번씩 쓰라고 했는데 안 썼죠. 큐이 안 썼죠. 그러니까 싹 까먹은 거예요. 이게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쉬운데 복습을 안 하면 답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되게 쉬운데. 들을 때는 다 알아. 그럼? 그렇지. 자,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원래 이중결합이 있었어요. 이중결합.
원래 이중결합이 있었으면 어딘가에 수소가 붙으면 반대쪽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반대쪽이 무조건 탄소 양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가 탄소 양이 돼요? 요 자리가 지금 여기인데 요 자리가 탄소 양이온이 되죠. 무슨 말 아세요? 그런데 이 탄소 양이온의 차수가 몇 차예요? 상욱씨 몇 차예요? 3차죠? 그럼 탄소 양이온은 차수가 작을수록 잘 생성되어 클수록 잘 생성돼요. 클수록 잘 생성되죠. 무슨 말 알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빨간 수소가 1이 붙었으면 몇 차 탄소 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3차 탄소 양이온 때문에 수소가 이렇게 마르코프, 니코프, 룰 타입으로 붙는 거예요. 외워야 돼, 이제. 저 누구냐? 외워야 돼, 이제. 외워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왔어? 요 브로마이드가 음이온으로 떨어져 나온 거야. 여기죠? 그럼 역시나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지. 딱 누가 봐도 충분해. 음이온, 알겠어요? 딱 누가 봐도 부족해. 양이온, 아시겠죠? 그러니까 짜잔, 전자제곱에서 최종적으로 분리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분이 알겠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교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이 나와 있구먼.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구먼. 자, 그려보세요. 시작. 그려보세요. 시작. 그려보시라. 자, 지금 배운 거 그대로 응용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났었어요? 보자. 고까지는 틀렸잖아. 네. 미케니즘을 쓸 필요는 없어요. 결과만 써도 돼요.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다음 당신. 잘했어요. 자,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문제를 풀 때는 뭐로 푼다? 미케니즘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는 반응 계열로 푸는 거예요. 미케니즘을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그냥 주관식이어서 미케니즘도 그려봐라 라고 하면 그리는 거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바로 툭툭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중결합에서
수소가 있는 쪽으로 브로마이드가 붙어요? 수소가 없는 쪽으로 브로마이드가 붙어요? 큐미나 브로마이드가 두 탄소 중 수소가 있는 쪽으로 브로마이드가 붙어요? 수소가 없는 쪽으로 브로마이드가 붙어요? 어디로 붙어요? 그렇게 그리면 되죠. 근데 반대로 그렸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두 자리가 있으면 수소가 없는 탄소 쪽으로 그쪽으로 그냥 브로마이드가 붙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무슨 말 알겠죠? 바로 이렇게 딱 쓰면 바로 3점이야 그냥. 알겠죠? 근데 이걸 안 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외우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외우면 세상 쉬운 게 이거야.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5번씩 그려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호씨 안 했죠? 숙제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막 100개 쓰라고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 바로 못 해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나 진짜 건이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요? 큰 행사요? 무슨 행사인데? 무슨 큰 행사가 있어? 자기는 1학년에서 제일 큰 이런 뭐 있다고요? RN 있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그래도 해야죠 이거. 큐미도 RN 했어요? 저희 다 발표를 했어요. 다 했어요? 지금 건이랑 같이 했어요? 저희 과가 달라가지고 같이 안 했어요. 아 그래요? 큐미는 무슨 과예요? 저 수학. 큐미 수학이에요? 네. 이요 큐미 멋진데요? 요 여성 수학자. 좋은데요? 큐미 나중에 수학과 갈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통계학과? 근데 응. 과학 별로 안 가고 싶어서 수학과 가가지고. 무슨 과학과 가기가 물리화학 수학이 별로 싫어서.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뭐 물리화학 생물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 진로가 애매해서 왜요? 안 정해져가지고. 자기 진로가 안 정해져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큐미 진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아니 그렇지. 1학년 때는 잘 모르지. 성목 씨 바퀴 뭐 봤어요? 저희 창문에 붙여서 창문에 비쳐 있는 그 어떤 여성 봤죠? 자동차만 자동차를 봤다고요? 그 안에 있는 여자 봤죠? 성목 씨 진짜 정말. 성목 씨는 무슨 과인데요? 저요? 공학 공학과요? 네. 학교에 공학과가 있어요? 공학 어린이 공학이 있어요. 진짜로요? 학교 공고예요? 아니 공학 가면 뭘 하는데요 거기서? 그래서 뭐 하는데요? 공장 설계 이런 거예요? 저는 그거 만들었는데 로봇팔. 로봇팔이요? 네. 로봇팔. 그러면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로봇팔이 대신 때려줘요? 대단하다. 알겠습니다. 좋아. 그래. 자 보자. 그래서 이 자리로 브로마이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역시나 여기서도 뭐가 있겠어요? 요 자리 쪽으로 자 수소가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소도 들어가니까 안 그려도 상관없는데 확인 차원에서 여기에 있는 요 수소는 이쪽으로 들어갔을 거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죠? 내가 계속
이런 현상을 뭐라고 써요? 마르코프 니코프 루즈라고 했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 문제 답은 그냥 이겁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냐. 알겠죠?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딱 어느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외우고 있으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죠? 자, 이때 알랑가 모르겠네. 이 뭐예요? 이거 뭐야? 이름이 이거 뭐야?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어? 이름이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게 안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된다. 이게 뭐야? 이름이 몰랐지. 이게 뭐야? 뭐라고요? 이게 뭐야? 아 카이랄. 바로 얘는 카이럴 산소죠. 카이럴 산소죠. 카이럴 산소가 만족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무슨 조건? SPC. sp3. 두 번째 무슨 조건? 무기가 주변에 네 개가 다 달라야 돼. 알겠어요? 예를 들어 이건 카이럴 산소예요. 카이럴 산소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카이럴 산소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건 카이럴 산소가 아니라고요. 근데 얘는 자, 이 두 개가 다른 건 당연하고 얘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얘는 카이럴 산소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은 바로 이거하고 요 두 개의 혼합. 알겠죠? 실제는 이제 두 혼합입니다. 물론 답을 쓸 때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알겠죠?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요 두 개가 섞여 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당연히 또 뭘 따져봐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업다운하고 그래서 뭘 따져봐야 되겠어요? 뭘 따져봐야 되겠어요? RS. 자, 시작! 자, RS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RS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시험 나와 이거. RS 따지는 거 시험 나와. 형식 순서대로 뭐예요? 뭐? R S죠. 알겠죠? 이거 아닌 거 알겠어요? S인 거 알겠어요? 이 시험 무조건 나와. 알겠어요? 이거 충분히 연습해야 돼. 알겠지? 이거 아니고 S야. 이거 R이고 S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게 뭐 얘 둘이가 만들어지는 비율이 똑같아요. 5대5로 이거 똑같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간만에 RS 연습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쓴 겁니다. RS 이번에 무조건 나오고 RS 틀리면 진짜 정말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억울할 거예요. 그러니까 RS 틀리지 않도록 천천히 봐야 돼. 그치? 꼼꼼히 봐야 돼. 꼼꼼히. 됐다. 자, A 됐고요. 그 다음 B. 이건 뭐시지? 자, 다 썼어요? 썼어요? 지운다. 지운다. 자. 자, 두 번째. B와 C. 이건 같으면 된다. 자, 알키네.
BR2 첨가합니다. 알기로 BR2 첨가. 여기에 BR2 자 역시나 CH2Cl2 자 여기 보시면은 CH2Cl2라고 되어 있죠. 얘 이름 뭐라고 했죠? 얘는 뭐라고 했어요?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 했죠. 의미는 살짝 극성분해, 그죠? 살짝 극성분해. 자, 그럼 얘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자, 아시겠어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두루두루 막 보입니까? 뭐가 막 보입니까? 카이럴 탄소들이 막 보이죠? 자, 카이럴 탄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수소가 원래 달려있는 거다. 그럼 여기 표시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수소가 어디 달려있는가? 수소가 얘는 이렇게 위쪽으로 수소가 달려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수소가 달려있는 거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RS 따져봅시다. 시작! 자, RS 어떻게 되겠어? RS 어떻게 되겠어요? RS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자, 이거 두 개 어떻게 됩니까? 상훈 씨 어떻게 돼요? 머리 다 안 주고? 아, 밑에 건 안 봤다고요? 빨리 해봐. 위에 게 결정되면 밑에 거는 얘네 팀원이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됐고 요거만 결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R이죠. 그럼 당연히 밑에 건 해보 나면은 뭐가 돼야 돼? SS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요 둘이가 R인 거 알겠어요? 자, 잘 모르겠다 손 드세요. 그럼 해드릴게요. 성시 이해했어요? 규민 이해했어요? 조금이라도 모르겠으면 해달라고 해야겠죠? 해달라고 해. 요도 R이고 요도 R이야. 알겠지? 그럼 이때 요거는 SS거든. 왜 SS가 밖에 없냐면 업다운이 그대로 바뀌었지. 그래서 얘가 아니면 얘가 S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렇다면 이때 요 둘의 관계는 서로 뭐다? 요 둘의 관계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넨티오가 되는 거지. 거울상 이상체가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저 이중결합에다가 BR2를 첨가하게 되면 브로마이드 두 개가 저런 식으로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만들어진 얘를 비시널 다이 브로마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이는 뭘 뜻하죠? 숫자 2를 뜻하죠.
그리고 비시널이라는 말을 옛날에 앞에서 쓴 적이 있는데 저 말 뜻이 뭐예요? 다른 점이 비시널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옛날에 했습니다. 성목 저 비시널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어? 어. 네 그런 뜻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비시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규민이 오기 전에 한 거예요. 비시널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인접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인접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속어 중에 in the vicinity of라고 하는 속어가 있어요. 뭔 뜻이에요? 뭐 근처에 이런 뜻이에요. in the vicinity of your house. 너네 집 근처에 뭐 there are something 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실제 말로 쓰는 거야 이거. 그 vicinity의 형용사야 vicinal. 성공했죠? 그래서 인접한이니까 붙어있는 두 탄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는 두 탄소에 브로마이드가 2개 있다. 붙어있는 두 탄소에 브로마이드가 2개 있다. 2개 있다. 아시겠죠? 알겠죠? 아니 규민이 벌써 졸리는 거예요? 방금 눈을 꿈뻑했잖아요. 졸려서 그런 거죠? 아니 규민이 그리고 많이 졸리니까. 아 진짜로요? 네. 상무가 규민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상봉이 꼴도 보기 시작했어. 응? 상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상무가? 네. 슬프죠? 제가 들으면 가는 아 뭐라고요? 제가 들으면 가는데요. 뭐야? 상복이가 들은 거하고 다르다고요? 네. 그럼 이 말은 큐민이가 굉장히 상목 씨를 보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이야 상목 씨 대단한데? 상목 씨 이야 그 자신감 어디서 오는 거예요? 건이 어떻게 생각해요? 상목 씨 자신감 어디서 오는 거예요, 건이야? 응? 이야 상목 씨 대단한데? 이야 규민아 어때요? 네. 들켰어요? 네? 어? 네. 들켰어요? 아 그래? 그래? 뭐지? 이거 뜻밖의 수학인데? 응? 대단하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브로마이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두 브로마이드는 반드시 트랜스입니다. 반드시 트랜스입니다. 자 여기서 트랜스의 의미는 뭐냐면 자 진하게 그린 거면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점으로 그린 거예요. 네. 아래.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업다운으로 그려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업다운 관계를 관습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트랜스라고 한다고 했죠? 절대로 이 두 브로마이드가 업이나 다운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중결합 화합물에서 저 두 브로마이드는 반드시 어떻게 들어간다? 반드시 트랜스로 들어간다. 기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반응 개요를 통으로 외워야 돼. 근데 미케니즘 써주긴 할 텐데 미케니즘 별로 안 중요해, 알겠죠? 저걸 외워야 돼. 지금 저 반응 개요에 있는 저 그림과 색깔과 이렇게 알파벳과 단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 이런 거. 비시널 다이브로마이드 알겠어요? 트랜스 이넨티오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전부 다 외워야 돼. 상무씨 알겠슈?
그렇죠? 그렇죠? 건장했니? 그렇죠? 오케이. 됐다. 완전 중요하다. 중요하다. 학교쌤이 수업할 때 응. 왠지 약간 수업하는 말투가 이 메커니즘을 말로 설명하는 글로 쓰는 그런 류의 문제를 낼 듯한 말투로 수업을 했어요. 아, 미케니즘이요? 네. 아, 당연히 미케니즘을 알아야죠. 알아야 돼. 여기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봐요. 해봐. 상국씨 얼마죠? 얼마요? 이거잖아요. 무슨 말이었어요? 그런데 왜 9가 되죠? 왜 9가 되죠? 3 곱하기 3의 의미가 뭐예요?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게 내가 얘기하는 반응 개요가 되는 거고요. 이게 미케니즘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곱하기 연산을 시키면, 사칙 연산을 시키면 매 순간 곱하기에 대해서 이런 원리, 나누기에 대해서 이런 원리 생각해? 하냐고요. 그럼 해, 안 해? 안 하지. 바로 어떻게 계산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문제를 풀 때 사실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해봐. 곱하기 연산할 때 그럼 결국에는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해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걸 몰라서는 돼, 안 돼? 몰라서는 안 되지.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케니즘도 알아야죠. 알아야 되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반응 개요를 통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구구닥을 통으로 외우고 있어야 사칙연산이 금방 된다고요. 즉 내가 써드리는 반응 개요를 달달달 외워야 돼요. 달달달. 알겠죠? 달달달 외워야 문제를 딱 풀 때 바로 답을 탁 있습니다. 그건 알겠죠? 그때 당연히 교사라 함은 당연히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는 이걸 써보라. 당연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겠지. 딱 그 정도예요, 그게. 그건 알겠죠? 이해했어요? 어느 수학교사가 곱하기 계산하는데 이걸 계속 쓰라 하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알겠죠? 계속 이렇게 나와. 10문제 나오면 8문제 이렇게 나와. 그냥 계속 이렇게.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이것도 한번 써볼래?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배점을 좀 더 주겠지. 뭐 주가지 풀이하게 될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여 내가 미케니즘도 자세히 써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자. 그러면 이제 미케니즘 살펴봅시다. 미케니즘 어떻게 되냐 보자. A. 자, 미케니즘. 이 미케니즘이 은근히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1. 두 번째 1. 비열투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1.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알트 분자를 내비두면 항상 이때 들이받습니다. 충분한 운동 에너지가 있다면 더더욱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그 충돌을 통해 여기서 이제 뭐가 맹글어지냐면 뽀로뽀로뽀로뽀. 자, 평형 화살표를 보니 뭐 아주 심하게 잘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조금 이렇게 되느냐? 뽀로뽀로뽀로뽀 얘하고 이렇게 됩니다. 충돌을 통해서 저 둘은 저렇게 분열합니다. 무슨 말 했죠? 잠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거 루이스로 그려볼 수 있겠어요? 시작! 저런 거는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입시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BR3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 그려봅시다. 시작! 이런 거 못하면 안 돼요. 바로 딱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랬어요? 보자. 오케이. 보자. 응이야? 잠시만요. 어디? 38지. 오, 좋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입체 구조까지 그려보세요. 실제 입체 구조까지, 입체 구조의 형식자라고 표현해보세요. 입체 구조의 형식자라고. 입체 구조의 형식자라고 했어요. 보자. 입체 구조. 건이 잘했어요. 교민이 보자. 또 아시야, 아시. 어? 또 우리 교민도 추임새가 많네. 어? 아, 그리하여 교민이는 BR 마이너스를 못 그렸더라. 이 말이지. 네. 얼쑤. 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얘는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리니어합니다. 선형.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비공호 전자가 이 말단의 브로마이드에 하나, 둘, 세 쌍의 비공호 전자가 있고요. 한 쌍, 두 쌍, 세 쌍의 비공호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중심에 있는 얘도 비공호 전자가 한 쌍, 두 쌍, 세 쌍으로 XY 평면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하 구조가 뭐다? 이런 식으로 리니어합니다. 뭐 유기화학 시험이라고 얘를 그려보라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일반 화학 시험 같은 데서는 정말 잘 나옵니다. 이날 상목식 형식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형식자가 이거랑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브로마이드 분자가 두 개가 충돌을 하고 나면 일부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온화가 잘 돼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BR3 마이너스는 사실 또 뭐 굉장히 안정한 구조를 만든 건 아니어서 이 BR3 마이너스는 왜냐면 이제 얘가 이 상태로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거든요. 옥텟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가 여기서 보시면
옥텟 초과거든. 그럼 아무래도 이제 옥텟을 만족하는 게 더 뭐 안정하게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브로마이드 3-가 되면 얘는 내비두면 곧 냉큼 다시 Br2와 브로마이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금방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브로마이드 3-의 이쪽은 이건데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놈은 다시 냉큼 해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놈입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뭐냐? 바로 브로모니움 아이온입니다. 브로모니움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브로 이거는 이제 브로마이드에서 왔다는 그러니까 브로마이드에서 왔다는 얘기고 뒤에 붙은 이제 니움 이게 무슨 말이야? 니움 이게 플러스 이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그래서 브로마이드에서 왔는데 플러스 이온이다. 알겠죠? 그렇죠? 브로마이드에서 왔는데 플러스 이온이다. 무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 브로마이드의 전자 구조를 살피면 자 원래 브로마이드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7개잖아요. 그런데 1 플러스 양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됐다는 얘기겠어요?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됐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는 형식전화가 뭐가 돼요? 형식전화가 1 플러스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팀이 알겠어요? 최외각 전자가 6개가 되면서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됐다. 알겠어요? 원래 최외각 전자가 7개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거죠. 아까 유기화학에서는 무조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죠? 풍부한 곳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럼 왠지 어떤 화학종은 항상 풍부하고 어떤 화학종은 항상 부족할 것 같잖아요. 항상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때로 엄마가 아빠 같고 아빠가 엄마 같을 때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즉 어떤 한 대상은 그 역할이 고정돼 있다 아니면은 융합돼 있다. 어때요? 이 역할이 항상 그 역할이 융합돼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아무래도 전자가 충분해 보여, 전자가 부족해 보여? 전자가 부족해 보이죠. 그러면 전자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애는 전자를 받을 수 있죠. 맞나요? 맞나요? 플러스 양이온인 것만 놓고 보면 전자가 부족하니까 누가 주면 냉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반면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보이세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저 전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몸 안에서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성격을 갖는 게 바로 브로모늄 이온입니다. 마치 뭐라 할까요? 자웅동체?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내가 부르는 표현인데 브로모늄 이온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아수라 백자다. 그냥 내가 쓰는 말인데 유기화학제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내가 쓰는 말이에요. 큐민 아수라 백자가 알아요? 어떻게 70년대생이에요? 큐민 70년대생이에요? 내 또래였구나. 어쩐지 자취한다고 하니 아니 큐민 내 또래였어. 그건 아수라 백자가 알아요? 들어는 봤다고요? 성욱 씨, 아수라 백작이죠. 뇌라고요? 이야, 역시 범상치 않는 걸 봤다. 역시 아수라 백작이었어. 그게 뭐예요? 방금 얘라고 했어요, 방금. 얘라고 했다. 얘라고 했다. 아니요. 그런 건 안 쳐줘. 아수라 백작이 뭐냐면 일본 만화 있잖아. 일본 만화 중에서 로봇 나오는 막 거대 로봇 나오고 싸우는 이런 로봇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에 마징가 Z가 있어요. 혹시 마징가 Z 애니메이션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아는 거지. 몰라요? 좋아요. 하여튼 스토리 라인은 뭐냐면요. 스토리 라인은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에 여기 이제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잖아. 근데 내핵이 비었다는 설정이에요. 내핵이 비어서 여기 누가 살아? 지구 대마왕이 살아. 여기 내핵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 대마왕의 목적은 뭐겠어? 당연히 지구 정복이겠지. 세계 정복이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 대마왕이 세계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군형을 뚫어. 그래서 군형을 뚫어서 나오는 게 뭐야? 그게 화산이야. 화산. 사실은 말도 안 되죠. 화산활동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지각하고 멘틀 사이 움직임 때문에 오는 건데 이게 내핵으로부터 나오는 이건 아니죠. 이건 개골 개뻥인데 뭐 여하튼 알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 화산 활동을 통해서 이 여기 지구 대마왕이 자기의 부하들 몬스터를 이렇게 다 바깥으로 이렇게 태. 그럼 이제 몬스터가 어떻게 돼 있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깽판 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깽판 치는 걸 얘가 와서 무찌러 준다 이런 말이야. 내용은 알겠지? 저 누구냐? 큐미나 대충 어떤 세계관인지 알겠지? 여기죠?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지구 대마왕의 책사가 있어. 책사가 뭐야? 책사. 전략 짜주는 사람. 무슨 말이야? 전략 짜주는 사람.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 옆에는 책사들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지금도 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도 예를 들면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계획 짜주는 사람 있게 올게요. 다 있습니다. 무슨 말 아세요? 그 계획 짜주는데 돈 조금 들게요, 많이 들게요? 돈 엄청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선거 대책 짜주는 전담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법인도 따로 있어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 그 회사에 의뢰해서 이번 선거에 어떻게 이겨야 하나요? 그리고 작전 짜주는 그런 회사들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대선 같은 경우 대선 같은 경우 그런 회사들 컨설팅 비 얼마씩 받는 줄 알아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 컨설팅비가 얼마 진짜면요 2,000원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2,000원씩 들어요. 2,000원씩 컨설팅비만.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되려면 한 1조 정도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보통 정치인들은 보통 부자예요, 가난해요? 정치인들은 부자죠, 기본적으로. 근데 아무리 부자여도 한 개인이 1조를 갖고 있기가 쉬워요? 그건 좀 어려워요. 그건 좀 어렵죠. 그 말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말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은 권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권한이 없어요. 내 말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때 미국 국민이 뽑아져서 대통령이 되는 거 같죠? 한심한 얘기예요. 미국 국민이 뽑아서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완벽한 착각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될 때까지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했어요? 1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1조 갖고 뭘 하겠어요? 그 1조 가지고 전 국민을 홀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어떻게 홀려요? 이 정치인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상대 대표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1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 국민을 상대로. 그래서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미국 투표장에 가서 누굴 찍잖아요. 그게 자기 의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이미 들어가기 전에 나는 수없이 많은 매체, TV, 뉴스, 인터넷, 유튜브 알겠죠? 그런 거에서 봐온 그 사람의 이미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투표장에 들어가서 그 이미지에 홀려서 뭔가를 찍는 거예요. 뭐하고는 무관하게? 진실과는 무관하게. 그 이미지 조작을 하는데 1조 정도가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에서 투표에서 누굴 뽑는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그 1조를 대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난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1조 준 사람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이해를 못하겠지만 NSA라고 들어보세요. NSA. NSA가 뭐예요? 내셔널 시큐리티 어미티인가 뭐 이런 건데 어소시에이션 이런 건데 국가안보회의요. 여러분 국가안보회의는 매우 사적인 자리예요. 가장 공적인 자리예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9.11 테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이럴 때 그때 소집되는 게 NSA예요. 놀라운 사실은 NSA에 누가 참석할 수 있게? NSA에 누가 참석할 수 있게? 그 돈 준 사람 참석할 수 있어요. 미국. 발언권은 없는데 뒤쪽에 앉아서 보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국가안보회의니까 장관들과 군인과 이제 국무위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발언하죠. 회의도 하고. 근데 그 돈 준 사람 있죠? 그 돈 준 사람들이 보통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들이에요. 애플, 코카콜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 뒤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말은 안 하는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무섭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치인들은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오바마를 당선시켰던 그 선거 캠페인 팀이 있을 거 아니야. 뭐 2,000억 받고 이제 선거 캠페인 해준 팀. 그 팀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선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팀이 우리나라 대선에 들어와서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당선이 됐어요. 뭐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역시 그런 대자본의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무슨 말 알았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공부뿐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공부를 많이 해요. 알겠죠? 그래야 진짜 좋은 걸 골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책사들이 정치인 옆에 있다가 아주 조직적으로 있어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알겠죠? 알겠죠? 그 책사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예요? 그 책사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집단. 그게 조선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일보라는 신문사 알죠? 조선일보 봐요? 안 볼걸요? 뭐 그냥 인터넷에 네이버에 기사 뜨면 한 번씩 볼까 그렇게. 요즘 조선일보 신문 받아서 본 사람 없죠. 하지만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 중에 하나예요. 왜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개인 중에서 대한민국 땅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개인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땅의 대부분은 이 집안 사람들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대한민국 필지 그리고 확인할 수도 있는 게 등기소 가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땅이 주인이 누구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있는 거라서 등기소 가서 물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등기소 가서 다 떼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주인 그게 삼성일가예요. 그러니까 이재용과 그 친척들이겠죠. 삼성일가가 대한민국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서울 있죠. 서울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조선일보예요. 그렇게 치자면 조선일보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집단이에요, 알겠어요? 진짜 무서운 집단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이 안 들어갔죠. 들어봤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뭐죠? 조선일보가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예요. 본 사람.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꼭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되려면 꼭 보셔야 돼요. 정말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냥 넋을 잃고 보게 돼요. 진짜 재밌어요. 그냥 방금 내가 약간 정치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정치와 무관하게 봐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거 다 보고 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 많아요. 이런. 그래서 원래는 이거 웹툰이었어요. 만화책이 있어요. 웹툰인데 이제 작가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엄청난 현장 조사를 하고 그 만화를 쓰시는 사람이에요. 혹시 만화 작가 중 웹툰 작가 중 김태호 작가라고 알아요? 미생 쓴 사람. 미생. 그 사람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극강무도한 내용이거든요. 극강무도한.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꼭 보셔야 돼요. 제가 보면 조선일보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리고 그게 당연히 영화니까 당연히 또 통쾌하게 끝나는 게 있겠죠. 네, 통쾌하게 또 아주 재밌게 끝납니다. 현실과는 다르게. 현실은 통쾌하지 않죠. 영화라서 아주 영화적 재미가 굉장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꼭 보세요. 그렇죠? 여하튼 그래서 이 지구 대박의 책사가 이렇게 책사. 이 지구 대박의 책사가 그게 바로 아수라 백작이. 그럼 이 아수라 백작의 신체적 특징이 있어요. 아수라 백작은 휴먼이 아니에요. 휴먼이 아니어서 신체적 특징이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몸이 반으로 완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왼쪽은 여자예요. 오른쪽은 남자예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다중인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양쪽 뇌가 분리돼 있어요. 양쪽 뇌가 따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좌뇌는 남자 쪽을 제어하고요. 우뇌는 여자 쪽을 제어해요. 그래서 양쪽의 목소리도 달라요. 목소리도 다르고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한 몸 안에 여자하고 남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남자인 척 여자인 척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저 아수라 백작에 샤워씬이 있어요. 왜 굳이 만화에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수라 백작에 샤워씬이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 이쪽은 언니예요. 가슴이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쪽은 상남자예요. 털이 부시부시부시. 무슨 말 알겠어요? 휴먼이 아니야. 진짜 완전 다른 개념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아수라 백작은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생각과 그리고 둘이 싸우기도 해요. 싸우기도 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전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아수라 백작이라고 한다. 기분이 어때? 아수라 백작 마음에 들었어요? 네. 거기 아수라 백작 저기 성국씨 아수라 백작이라고 했죠? 성국씨 진짜 건이야 나중에 혹시 샤워실에서 저희 상국씨를 만나면 확인 좀 해줘요. 건이 알겠죠? 큐미나 궁금하죠? 궁금하죠? 저 아수라 백작 궁금하죠?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 안 궁금해? 큐미나 궁금해 안 궁금해? 아니 만약에 제가 아수라 백작이면 궁금해 안 궁금해? 매우 궁금하지? 나 너무 궁금한데? 건이야 부탁해 알겠죠? 부탁해 알겠죠? 성목씨 성목씨 야 진짜 하여튼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그 뉴클레오 파일, 일렉트로 파일이라는 말 배웠어요?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8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갔다 오세요. 상호 진짜 아수라 백작